네,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운선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코스피는 미중 관세 인하 선반영에 따라서 숨고르기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반등의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관세 인하에 합의를 했지만 90일간의 유예라는 점과 일기 때의 경험으로 경계 심리가 여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V자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 영향이 미국과 유럽 대형 제약사에 비해서 국내사는 미미할 것이라는 업계 분석과 시행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빠르게 발표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징주로는 한진칼이 호반그룹이 지분율을 18%대까지 높였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고, 유진로봇도 사회이사의 대선 후보 캠프 합류 소식에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로봇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무난한 CPI 결과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대규모 수주 영향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1.6% 급등했습니다. 4월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전월 대비 0.2% 상승해 각 예상치 0.3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을 사우디 기업인 휴메인에 대규모로 판매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5%대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CEO 교체와 올해 실적 가이던스 철회 소식에 17%대 급락을 했고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달러 인덱스도 101포인트 밑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이란 압박, 미중 간의 관세 유예 합의 등의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는 전날 미중 관세 협상 소식은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에 부양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혼조세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미국 물가 상승률에 주요국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CPI가 예상을 소폭 하회했지만 관세 효과의 본격 반영은 5월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중 합의로 우려만큼 상승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트럼프와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사우디 방문에 동행한 가운데 사우디 투자 등을 반영하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금일 긍정적인 흐름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중 관세 협상 관련돼 있는 코멘트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미국, 중국이 관세 협상에 성공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 내부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중국 내부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0일간 미중 양국 상무 간의 관세를 내리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로 중국 시장 개방 그리고 펜타닐 공급 차단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방과 관련돼서는 아직 문서화된 부분은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기대감을 좀 고조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중국 상대로 많은 협상안을 받아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다소 좀 차분하게 사설이나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산 관세에 대한 미국이 중국산 관세 인하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 크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신화사 관영지의 사설이었고, 이번 협상을 주도한 허리퐁 총리도 평등한 협상을 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수 언론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복잡하게 미중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다수였습니다. 트럼프는 성과 과시에 좀 집중했다고 하면 상당히 대조적으로 공동성명 발표 당일에 중국은 광물 수출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광물과 관련해서 채굴부터 시작한 이 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중국 정부와 특히 지정되어 있는 주요 부처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언급했고, 제3국으로 운반하기 위한 우회 수출은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온도차가 상당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펜타닐 공급도 그렇고요. 이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진행한 협상으로 보여지고 미국이 원해서 진행한 협상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지 않고 관세를 내렸다는 것에 의의를 좀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중 간의 관세이나 발표로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단기적으로 시장 상승을 제약할 수 있지만 중국은 지난 자료에 분석한 것처럼 내수 경기가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무역 협상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주, 지수 기준으로는 항생테크, 과창반 같은 주도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금융업종 관련된 자료고요. 강승권입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금융업종은 대체로 강세를 시원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축소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 확대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선거 공약이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금융업종의 경우 규제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성장 및 수익성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4번의 대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선 이후 한 달 기준으로 금융업종은 대체로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19대에서는 은행업종, 20대에서는 증권업종이 코스피 대비 약세를 시현하였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결국 선출된 대통령과 신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행 여부와 속도에 따라서 금융업종의 주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중기적인 강세 여부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4번의 대선에서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노출됐던 17대 선거와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 우려가 확대된 20대 선거의 증권업종을 제외하면 금융업종은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자의 공약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 활성화, 일반 주주 권익보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벤처 투자 육성, AI 유망 스타트업 벤처 성장 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과 고용시장 관련된 사항,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용 절감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4번의 대선 과정에서도 반복됐었던 내용들이고 따라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금융업종의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전 1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주가 3만 원을 유지합니다. 목표주가는 12month forward implied PBR 0.45배에 해당하고 최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16.5%의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올해부터 낮아진 에너지 가격과 높아진 채 유지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같은 양호한 외부 환경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 전환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합니다. 한국전력의 1분기 매출액은 24.2조 원, 영업이익은 3.8조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력 판매량이 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반영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로 전력 판매 단가가 5.3%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전력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력 조달 단가는 하향 안정화된 석탄과 LNG 단가와 그리고 낮아진 S&P에 힘입어서 오히려 1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전 이용률이 1분기 중 90%를 상회하며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던 것도 발전 믹스가 일부 개선된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025년 실적 개선세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중 뉴캐슬 석탄 가격과 두바이 유가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연료비 단가의 하락에 따른 추가 마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외부 환경에 힘입어 시장 기대에 맞춘 견조한 실적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한국전력의 추가적인 주가 반등의 관건은 차기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제일제당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CJ제일제당 1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해 투자의견 바이오와 목표주가 33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하반기부터 실적의 점진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목표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9.7배, 상승 여력은 38.4%입니다.
CJ-제일제당의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33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7.1% 하회했습니다. 국내 식품 매출이 역성장했는데요. 내수 둔화 가운데 설 선물 세트를 전분기 조기 출하한 영향입니다. 해당 영향을 제외할 경우는 매출액 성장률이 로우 싱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식품 매출은 8% 증가했는데 미주가 환율이 높았는데도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중국, 유럽, 오세아니아 등 미주의 지역에서 더블 디짓 성장을 기록한 점이 고무적입니다. 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 모멘텀이 많은 2분기를 지나서 하반기부터 실적의 점진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2분기에는 유럽 라이신 가격 상승이 판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작년 말에 중단됐던 미국 디저트 생산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 속도는 내수 회복 시점에 달려 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수 소비 심리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롯데케미칼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세입니다. 1분기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및 목표 주가 6만원 유지합니다.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에 따른 다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1조 원 규모의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비용 통제해 어려운 시황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분기까지는 유가 하락 영향 및 정기 보수로 일시적인 적자 확대가 예상되어 주가 반등은 실적이 회복되는 3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 대한통운 자료입니다. 강성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통운 1분기 실적이 발표돼서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11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854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22% 감소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양쪽 날개 동시 성장통이라고 했는데 양쪽이라는 거는 택배 사업하고 CL을 얘기하는데 CL은 이제 기업 물류고 택배는 우리 다 아시는 택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쪽에서 신규 서비스가 좀 이번에 늘어나면서 관련된 비용 발생이 있었는데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이 판가의 인상은 전혀 거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감소를 했고 이 기업 물류 CL 쪽에서는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초기 비용 증가 문제가 또 역시 CL 쪽 수익성의 악화 요인이 됐습니다. 이 CL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저하가 상반기에는 유지가 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수익성을 회복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조정은 이제 5.9% 정도로 크지 않게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저희는 택배 쪽에서는 기존의 고객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성장률의 확보가 필요해서 계속 새로운 비용들을 발생시키면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이 CL 쪽에서의 수익성은 하반기 회복될 거라고 했던 이런 가정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지가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라스미디어 자료입니다. 최영은 연구원입니다. 네, 라스미디어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부합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부분은 OTT 취급구 광고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플랫폼 부분에서는 이제 지하철 노선의 신규 수주효과로 성장을 이뤘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인력 효율화 영향으로 YOY로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뤄졌습니다. 2분기부터도 마찬가지로 5개 광고와 쿠팡 플레이 광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플레이가 6월부터 쿠팡 일반 회원에게도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광고의 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OTT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모두 이제 광고 요금제를 가지고 가는데 저희는 쿠팡 플레이의 광고 취급고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쿠팡에서 가장 라이브 스포츠 경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광고 단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플레이디 매각 영향으로 지금 PER 9.1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PO와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플레이디 매각군으로 주주환원 또는 이제 성장 전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임 월보랑 GKL 자료입니다. 이선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월보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부문에서는 4월이 주로 소비 비수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가 3월 계약 시즌과 5월 가정의 달 사이에 끼인 달이기도 하고 공휴일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비 비수기입니다만 4월 GMV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15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쿠팡 양강 체제가 견고해지면서 GMV도 각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별도 앱 출시 이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네이버는 첫 구매와 재구매 쿠폰을 제공하고 쿠팡은 멤버십 회원 추가 할인 혜택을 강화하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게임 부문에선 특이사항으로는 애플이 미국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포트나이트 소송 관련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애플은 이제 미국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KL 말씀드리겠습니다. GKL의 목표 주가를 기존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7.1%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중국 VIP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약 46%가량 증가한 20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대중국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 VIP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고 드롭백은 1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일본 VIP 드롭백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중국 VIP 드롭백이 증가하면서 일본 VIP 드롭백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홀드율은 12.7%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월 홀드율 역시 12.6%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GKL은 1분기부터 중국의 지역별로 담당 마케터를 지정해서 적극적인 대중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본 VIP 카지노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드롭백이 감소하는 것을 방어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상황도 좋은데요. 마케팅 경쟁 심화를 주도하던 인스파이어가 경영권이 기존 모의건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로 이전되면서 마케팅 경쟁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전면 허용된다면 중국 트래픽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보다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원전 자료이고요. 장문진 연구원입니다. 원전 투자 전략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원전 사이클에서 투자자는 이번 사이클이 더 강하고 결이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에 저희는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10년 첫 번째 원자력 사이클을 복기해보았습니다. 이 당시 특징은 팀코리아 관련 주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고요. BHI, 한전 KPS, 그리고 한전기술의 주가 상승이 상당했습니다. 한전 KPS와 한전기술은 팀코리아의 핵심 플레이어, 핵심 공기업으로서 UA 바라크 수주 전후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팀코리아의 반복 가능한 원전 수주, 한전기술, 한전 KPS의 수주 증가, 매출 및 이익 증가라는 로직이 원전주 투자 전략의 기본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팀코리아뿐만 아니라 한국 민간 원전기업과 글로벌 기술사들의 개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고요. 따라서 사이클의 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은 민간 기업들에 좀 더 집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도주였던 한전 KPS와 한전 기술보다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민간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